One, two, three, four.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정국구 시작했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검찰개혁 원투펀치 최강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원펀치 이재화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예. 전국구 홈페이지가 wide9.net wide9.net으로 개편했습니다. 정통 시사 커뮤니티. 이 변호사님, 네. 왜 와이드9인 줄 아세요? 전국 9. 와이드가 전국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정도는 야, 아무리 역시. 영어를 몰라도 그 아니, 정도는 왜 와이드가 전국이야? 진짜. 설명이 더 필요 없잖아요. 내션 와이드. 전 세계 월드 와이드. 그래서 와이드가 전국이라고 하는 거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이드9.net. 자, 그런데,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최민희 의원이 한 건 했어요. 예? 19대 때. 아, 그거. 예. KT 휴대폰 단말기에 보험료가 있는데,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래요. 예. 근데 이 양반들이 한 5년 동안 그걸 받은 거야. 그래서 얼마 받았냐? 부당이익을 취한 게 600억 원. 대상 900만이 넘어요. 그래서 내가 KT를 쓴 사람들은 들어가서 조회해갖고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내가 지금 17,000원, 4,000원 받았어. 아,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근데 어딜 그래요? 검색해도 어디서 신청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wide9.net 여기 들어오면 링크를 해놨어요. 설명도 해놓고. 그래서 wide9.net 오픈한 데 들어오면 KT 핸드폰 쓰시던 분들 바로 검색하면 한 15초, 20초 걸리더라고. 그럼 자기 돈이 얼마 부당하게 들어왔는지 나와요, 그게. 근데 재밌는 게 신청하지 않잖아요? 안 돌려줘. 네, 예. 그거 이상하더라고. 이분들이 부당하게 돈을 냈으니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반드시 거기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wide9.net wide9.net 들어와서 KT 쓰시는 분들 돈 찾아가세요. 나는 이미 17,000원, 4,000원 두 번 찾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최 변호사님. 예. 머리가 많이 나셨어. 예. 항상 많이 나 있습니다. 좀 특이해요. 근데 저러다 이제 철 바뀔 때 또 빠진대. 낫다. 계절 맞았다. 바뀔 때마다 털거리를 한 번씩 하고. 그러니까 특이해. 이렇게 한번 들어 수구를. 와, 달았어. 그래서 제주 풍선교가 오픈했어요. 진짜로요? 예. 제주 풍선교. 근데 이제 아직 지금 우리 다음 카페, 제주에서 털 빠지시는 분들, 다음 카페, 풍선교. 지금 들어가면 있을까? 없을까? 곧 오픈합니다. 혹시 없으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오산, 광주, 부산, 지부가 있으니까요. 머리털 빠지시는 분들, 좀 의심하지 말고 좀 참여하세요. 자, 그리고 청담동 벙커에서요, 하우스 웨딩 있습니다.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하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조촐하고 아름다운, 가격은 반값, 실속은 2배. 전국구 벙커 하우스 웨딩 문이요. 그리고 전국구 벙커 대관 문이, 대관하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작은 규모로 한 10명, 15명 정도도 대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구 광고 문의,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많이 났더라고. 한 사람이 우리 노원에 갔더니 경찰인데 낙지거든요. 이재화 변호사 한 반쯤 났어요. 그게 이 사람이 23명을 소개했어. 이야. 야, 그분은 진짜 기적이더라. 이재화 변호사만큼 난 것 같아. 뭐 정상인데. 정상은 아니지. 그래서 풍선교도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KT
핸드폰 가지신 분들. 그리고 와이드9.net 들어가면요. 와이드몰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물건들 한 엄선해서 한 100가지 정도 와이드몰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네. 검찰. 저 개혁을 받아들이는 거에 앵까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마지막 촛불도 꺼지기 전에 한번 이렇게 휙 했다가 꺼지잖아요. 예. 마지막 죽기 전에 용 쓴다고. 예, 마지막 몸부림을 한번 치려고 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두 분이 사명감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검찰 개혁은 어디 가서 내가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재화 최강 이재화 둘이 분석한 것만큼 안 되는 거. 아까 진 교수 그러잖아요. 예. 검찰 검찰 개혁 1탄, 2탄 잘 봤다고. 오늘 3탄 하려고 오셨네요. 근데 어딜 가도 이게 정확하고 완벽하게 하는 데들이 없더라고. 왜 그러지? 원래 이게 검찰 공장 이야기는 재미없다고 생각을 한. 근데 진짜 있죠. 재밌잖아요. 그냥 재밌게, 최강욱 변호사 특히 재밌게. 아니, 근데 이름이 이야기하는 나와도 재밌잖아, 이름. 예. 이름. 어떤 이름? 잘린 사람들. 이름이 예. 윤갑근, 정점식 이런 사람들. 예. 재밌어. 윤갑근, 김진모, 정전식, 전현준. 이게 다 차관급이죠, 검사장들.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연구원으로 보냈어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죠. 연구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10명 인사가 됐다 그러잖아요. 예. 이름은 다 얘기할 필요 없잖아. 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이 크루즈 미사일로 타격하듯이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다 누가 알고 이거? 있었고. 이거 누군가가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럼? 그럼요. 아니, 검찰 내부에서도 다 이거 꼽히던 사람들이고. 예. 예. 자기들도 별로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거 다. 그리고 내부에서 알고 있는 거를 외부에서 모를 수가 자타가 없고. 공인하는 우병우 라인이고. 예. 예. 그동안 사실은 주요 사건을. 예, 말아먹은. 청와대 눈치 보고, 이렇게. 청와대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예.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봐서 이건 수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병우 라인이나 소위 검찰 내부의 적폐 세력들이 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데 검사장급에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기동 남아있잖아, 김기동. 그렇죠. 대표적인 이제 BBK 김기동이 남아 있고 그런데 속아내야 할 검사들 조금 있다가 명단들 쫙 잘했어, 이제 잘했어. 조금 있다가. 예. 예. 근데 여기는 워낙 편하게 다들 하여튼 맹활약들을 했기 때문에 예. 자, 그래도 한 명씩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사건 말아드신 분들까지. 아우, 재밌어, 이 사람들. 여기저기서 얘기해도 사람들 이제 외우겠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윤갑근. 5월 8일 날 예. 인사가 우선 통상을 지금 5월 검찰총 8일 날? 옛날 일이네? 6월 8일이죠. 6월 8일. 6월 8일 인사가 이게 법무부 장관 정상적이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고 예. 검찰총장이 들어오면서 예.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특히 이제 검찰 정기 인사는 7월달 정도가 되는데 예. 아무도 준비가 지금 인사가 있을 거로 생각을 못했던 거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검사장급의 대표적인 정치 검찰들이 인사를 한 건데, 예. 저는 이제 이 인사가 우선 이제 법무부 장관이 비검사 출신이 올 거라고 예상됐잖아요. 예. 검찰총장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검찰총장이 오지 않을 것이다. 누가 올지 최강욱 변호사는 알고 있던데? 저도 예상은 가는데요. 예. 그랬을 때 제주도 사람이 없는데 제주도 사람? 아니 좀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으니까 선배님 예상하시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자르지 말고. 예,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중심에 있기 때문에 물을 흐릴 수가 있어요. 이른바 그쵸. 검찰 쿠데타를 일으킬 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속아내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워낙 이 사람들이 티가 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도 이 사람들 쳐내더라도 맞아요. 반발할 사람이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예, 예. 반발하면 자기도 우병우 라인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는 굉장히 좋은 카드였다. 이런 생각. 6월 8일.
예. 6월 8일 인사. 오늘은 5월달인 줄 알았어요. 6월 날이 훅 가. 이것도 네? 진짜 정밀하게 해낸 외과 수술 같이 하여튼 잘했어요, 인사를.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한 이후에 예. 아주 멋진 2탄이었던 거예요? 3탄이죠. 안태근, 이영렬 감찰하고. 예. 거기 면직시키고. 거기 아웃시키고. 예. 예. 뭐 누구부터 이야기해요? 윤갑근. 윤갑근 거 재밌어요. 윤갑근이 지금 고검장이라며. 예. 고검장이 장관급이에요? 유일한 고검장. 아니요. 차관급인데. 예. 이제 그 한 급 더 높게 쳐주는 거죠, 내부적으로. 근데 차관 윤갑근이 고검장으로 이렇게 간 건 이해할 수가 없다. 네. 그 정도 실력파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19기들 이제 우병우가 19기인데 예. 19기 동기 중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성대를 나왔단 말입니다. 서울대 아니에요, 윤곽근은? 성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황교안 씨 눈에 들어서 그런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잘 나가기 시작한 게 황교안이 뜨기 전부터 잘 나갔거든. 갑자기. 오호. 광역부장을 내내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으로 들어가면서 윤곽근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는데 고검장으로 또 1등으로 될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김진모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죠. 김진모, 봉욱. 예. 이런 사람들이 셌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판에는 뭐 성대 나왔다는 게 좀 작용을 한 것 같긴 한데 고검장이 될 때.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검찰이라는 게 워낙 인사에 민감한 조직이다 보니까 어떤 분이 파격적으로 발탁이 되거나 승진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말이 엄청 돈단 말입니다. 예. 이 사람이 어떤 줄을 잡고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윤곽근 선생의 특징은 누구 줄을 잡고 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지금도. 그 이제는 알게 된 거지 이제는. 아니죠. 이제도 지금도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제가 잘 나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패스트 트랙을 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애초에 거기에 올라갈 때 우병우 아니었어요 그때는? 전혀 아니었죠 그때는. 이명박 때니까. 우병우가 검찰에 있을 때예요. 그렇지. 그때는. 그리고 우병우가 이명박 때는 물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검상 2번이나 미끄러지고. 네네. 근데 갑자기 윤곽근이 뜨기 시작하니까 이재화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잖아요. 식구기들한테 물어봐도 진짜 특이한 일이라고 그러고 성대 동부들한테 물어봐도 진짜 특이한 일이라고 그러고. 야 몰라 지금도. 진짜 몰라요? 네 몰라요 지금도. 근데 어느 순간에 우병우 눈에 들긴 들은 거 아니야 또. 그렇죠. 이제 근데 이 양반 스타일이 좋게 말하면 좀 젠틀한 편이고 조용하고 뭐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특별히 모난 짓 안 하고 뭐 그런 거는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 볼 때 순하고 그렇죠. 데리고 쓰기 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 또 이제 그런 핸디캡이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할 거기 때문에 더 충성할 거고 그런 점이 있었겠죠. 야 불가사의한 거네 지금도. 그러니까. 예. 근데 현재는 분명한 윤곽근 우병우 라인이다. 그거는 뭐 우병우를 살려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병우 개인 비리 의혹 사건을 팀장으로 와서 특별수사팀장 한마디로 해서 뭐 몇 개월 동안 깡통 수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수사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핸드폰 통화 내역까지도 또 조사 안 하고 초동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전혀 안 했죠. 특검에 넘길 때 기록 좀 넘겨달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특검에 넘겨받은 자료 중에 의미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근데 말이나 안 하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그 특별수사팀장으로 딱 임명됐을 때 그때부터 이미 사람들이 우려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그때 가서 딱 물어보니까 뭐 나도 검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든 언론이 우병우 연선 동기고 대학 동기인데 어떻게 해? 아니 대학 동기는 아니죠. 대학 동기는 아니지. 성대니까. 연선 동기. 연선 동기고 나이는 비슷할 거예요. 기수. 아니 나이도 선배예요 이 사람이. 그래요? 네. 그래 많아요. 81학번인가 그럴 거야. 2살 위나 맞아요. 그런데 제대로 수사할 것인가 우려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시간만 가라고 한 거지. 여기 81학번인지 82학번인지 그런 게 이 충주 출신이거든요. 이 고등학교 동창을 제가 잘 알아요. 81학번일 거야 아마. 아니다. 여기 82학번이요. 82학번. 청주고등학교 졸업했고. 그렇죠. 82학번. 충주 사람이 충주 사람. 독특하네 여기. 근데 이제 윤곽근이 어쨌든 우병우 사건을 다 말아드시고 넘길 때 자료 하나도 안 넘긴 거예요? 그렇지 하나도 안 남겼죠.
사실 우병우가 일반인들도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우병우가 구속될 수 있느냐, 그렇죠. 재수사할 수 있느냐를 대부분 물어봐요. 지금 물어보시죠. 네. 그러면 나도 계속 물어보니까 방송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우병우를 그렇게 싫어하느냐. 사실은 그 민정수석하면서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다 그렇죠. 방치를 했던 사람이다. 예. 그럼에도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되는데 예컨대 이대 교수들만 해도 다 줄줄이 구속됐잖아요. 코커스 교무회하고 있잖아요. 우병우만 지금 영장 2번 청구했는데 기각됐으니까. 그렇죠. 국민들은 우병우가 가장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병우가 참 안 됐더라고. 그 태극기 집회 나가는 사람들도 되게 미워하더라고 우병우를. 그래요? 네. 왜? 제가 물어봤거든 붙잡고 우병우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일단 박근혜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근데 우병우가 박근혜를 이용해가지고 지 이속만 챙기고 박근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엄청 미워해. 지는 구속 안 되고 박근혜는 구속시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 그리고 또 당신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거의 같은 편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병우가 예를 들면 최순실을 중간에 마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너무 심하게 안 하게 했었어도 박근혜가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박근혜는 그렇게 됐는데 우병우는 구속도 안 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것도 싫은가 봐. 사실 저 국정농단 사건에 유일하게 구속이 안 됐는데. 아니 권력을 누리면 대부분 의리라도 있든지 해야 되는데. 맞아. 딱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관계돼지면서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 시킨 대로만 했다. 이렇게 딱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서도 미꾸라지처럼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더라니까. 참 안 됐더라고. 그 한때 진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참 활개를 치던 사람인데 저렇게 인성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김진모는 좀 간단하죠? 김진모 간단하진 않죠. 그래요?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대검. 아니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우병우하고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 그리고 여기 부인도 동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와이프도 동기. 그 다음에 거기도 그러고 보니까 저 충청북도 사람이네. 윤곽근 씨랑 같이. 그래요? 예. 그런데 김진모 선생은 이명박 때 민정비서관을 한 경험을 살려서 사건 말아먹는 거에 대한 아주 특화된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됐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김종익 민간인 사찰. 민간인 사찰 재조사를 했잖아요. 2차 사건의 주역이죠. 재조사를 했는데 재조사를 하면서 이게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하면서 재수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1차 조사 때는 뭐 사실은 처벌된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최종석 행정관하고 이용호 노동비서관인가? 그거 다 영포라인들이죠. 거기는 다 처벌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 진술은 결국 이거는 다 김진모가 다 컨트롤 했다고 했었는데 김진모는 나도 계속 주장을 했었지. 장진수 주무관도 이야기하니까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었지. 그런데 몰래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아마 진술서 한 장 정도 받고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김진모를 완전히 살려준 거네. 민정비서관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그거 말아먹은 주역이 민정비서관 김진모하고 공직기강 비서관 장성명이거든. 장성명이도 있었지. 장성명이는 관봉 갖다 준 놈. 그렇죠. 한국은행 신권. 그 장성명은 내 고발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고발을 안 했어, 말을. 장성명이 이자를 고발한다고? 정공취해 될 줄 알았던 거지, 얘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 지금 몇 년 지났어.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고발하라고. 지금 아직도 살아있나, 장성명은? 그럼요. 있지. 둘이 다 서울법대 출신인데, 참 인물들이에요, 하여튼. 그리고 그 사건 끝나고, 나는 유심히 봤지. 근데 부산고검의 차장검사로 검사장으로 재임용되면서 그렇죠. 검사장이 복귀하면서 바로 검사장이 된 거예요. 그거 특이한 거거든. 그러니까 검찰에서 얘기하기를 과거에 이명박 그 비리를 막아준 그게 있으니까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승진시킨 거다. 고운 인사다. 그때가 이게 쫙 나왔다고요, 그게. 여기도 아주 국가대표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저게 인성은 그렇게 학생때 때부터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 일종의 좀 꾀돌이 스타일이거든요.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선두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 집착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진 케이스 같아요. 이제 저거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인데.
그 실력도 있고 잘 나갔었다면서. 아이고, 와이프도 법대 여자치고는 엄청 이뻐. 지금 판사인데? 지금 판사. 아니, 판사하다가 변호사 하는데요. 인하우스 변호사인데. 법대 여자들도 또 이쁜 여자들 몇 명 있잖아요. 아니, 거의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정점식. 아니, 그 정리를 해. 김진모는. 예. 이 정부에서 잘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월호. 예. 수사에. 김진모가. 예. 네. 기획조정부장으로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민정수석이, 기본적으로 이제 대검을 통하려고 하면 형사부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예. 조은석이가 있었잖아. 예. 조은석. 조은석. 어느 방송에 원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은석인데, 조은석하고는 관계가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조은석인데 부탁을 못 해. 그러니까 엉뚱한 부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원래 일선, 형사부에 전화해갖고 뭐 이야기하고 그렇지는 못하거든. 예. 거기 뭐 예산 담당하는데. 그러니까 김진모를 통해서 이제 변찬우 광주지검장에 압력을 넣는 거지. 청와대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거 뭐 지금 업무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하지 말라. 변찬우 18기니까 이제 김진모가 얘기했을 거 아니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형, 이거 그 병우가 연락 왔는데 이거 하지 말래. 내가 민정수석해봐서 잘 알잖아. 형 왜 그래 도대체? 그러니까 우병우를 뭐 이름을 거론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청와대의 뜻이라는 것을 뉘앙스를 담아서 전달했겠지. 형 내가 민정수석 출신 아니야. 내가 사건 말아먹은 게 한두 개야 이게. 요 문제는 세월호 그 외압 관련 문제는 현재 우병우도 기소를 안 했단 말이야. 이상한 논리를 펴서. 요 문제는 딱 그거를 우병우, 김진모. 여기도 지금 황교안도 관련돼 있다는 거 아니야. 다 공범을 해서 지금도 기소를 할 수 있어요. 다 뺐으니까. 기소를 할 수 있는. 저기에 논리는 이거였었잖아요. 검찰의 논리는 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지 마라 했는데 결국 기소했으므로 직권남용 미수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직권남용 미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범죄가 성립하는 기수인데. 전하는 순간에 직권남용인데. 권리행사방해. 그 사람들의 수사를 하는 사람의 역량을 주버리는 순간 기수가 돼버려요. 범죄가 완성이 돼버려요. 미수가 아니라 기수. 완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검찰의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김진모, 우병우, 황교안은 이 세월호 외압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재수사를 해서 기소해야 되는 문제네. 사실은 지금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을 전보시키자마자 사표를 냈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한 것도 점잖게 한 거예요. 점잖게 한 거죠. 사표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사표를 자기가 내더라도 보류를 해놓고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돼. 그리고 사표를 받아주지 말아야죠. 그래갖고 기소해갖고 문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저거 아니에요. 뭡니까? 면직 혹은 해임건이 되기 때문에. 징계는 물론이고, 면직이나 해임될 뿐만 아니라, 이거 처벌받아야지. 처벌받아야죠. 이영렬 입장에서 진짜 억울하지. 김진모가 처벌 안 받는데 자기는 형사입건 돼가지고 김영란법으로 처벌받는다는 건 이영렬 입장에 진짜 억울하죠. 그렇죠. 오히려 김진모가 더한 거 아니야. 그렇죠. 우병우가 더했고, 황교안이 더했고. 이영렬은 사실은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못했어. 이영렬은. 그래요? 지금 이영렬 편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워낙 강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다시 여기가 윤석열이 이거 듣고 있겠지? 안 듣고 있을까? 안 들어요, 윤석열이 형은 이런 거. 그래? 그래도 제가 뭐 칼럼도 많이 쓰고 이랬으니까 뒤지면 그 다 나와요. 칼럼 보지도 않는 게 이건 듣겠지. 누군가 그것도 많이 해. 내 칼럼도 많이 읽어요. 알았어. 트위터에서 왕자인데. 트위터 왕자야? 그럼. 진짜 이재하 칼럼 한번 링크되면은 막 수백 개씩 리트윗되는데 기본이. 아니 그럼 이재하 변호사가 사람들 물어봐. 저 사람은 트위터 왕자지. 자, 그다음 정점식. 순수한 이름들이야. 저는 이제 주변에서 날라간 4명 중에 가장 사람들 통쾌한 게 점정식 대검 공안부장 날라간 걸 제일 통쾌하게. 그러니까 저도 아까 교통방송 가서 그 말씀 드렸는데 이 4명 중에 순서를 꼽으라면 정점식이 1등, 전현준 2등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숨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티가 안 나게.
우리는 윤곽금, 김진모, 우병우 여기만 알잖아. 네. 그 일반 시민사회에서의 정서는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나자마자 대검 공안부로 그렇죠. 승진했단 네. 말이에요. 예. 그 공을 인정받아서 간 거지.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쁜 짓 또 했잖아요. 아니 잠깐 하나 그 정당 해산 TF 단장 하면 내가 1년 동안 같이 얼굴 봤잖아. 예. 나는 처음에 내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줄 알았어. 84학번이더만. 맞아요. 어? 나는 내보다 한참 많아갖고 한 80학번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동안이잖아. 사슴의 눈. 근데 이제 거기에 이론적인 이론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서구 검사, 예. 검사가 이제 주로 하고 여기는 황교안이 없을 때는 이제 황교안 대행처럼 이렇게 하는데 변론 자체를 완전히 뭐 옛날에 방국 영화 상영하듯이 뭐 그때 북한에 총살 당하고 끌려가고 이런 것들을 갖고 결국 이런 사람 그런 것만 강조해. 참, 대검 공안부장으로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뭐 헌법의 이론에 따라서 뭐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완전 방공 논리로만 갖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곽금 빼고 김진모, 정점식, 전현준 이 세 사람은 우병우랑 법대 동기들입니다. 아, 84번? 예. 연수원 동기는 김진모 하나고 예. 정점식, 전현준은 좀 늦었고. 예, 정점식 20기. 예. 그다음에 저기 전현준도 20기. 예. 하나씩 늦었네.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뭐 그 사실은 정당 해산 뭐 TF 단장 했다고 자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도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번에 4.16 선거 때 총선 4.13 총선 때 너무 티가 나게 했지. 이게 이제 이 선거법 사법은 대검 공안부장이 다 보고된 이후에 그 지시 받고 하거든요. 예, 이거 대검 공안부장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일선의 공안부장들도 자기 마음대로 기소하거나 재량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선거법 사건은 대검 지휘를 대검 공안부에서 무조건 정해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검 공안부장 정점식이 김진태 불기소 처분한 것도 이 양반이 한 거고. 친박들 싹 뺀 거 아니야. 네, 김진태도 그랬지만은 특히 이제 서청원 지역구에 거기에 후보자 매수를 했잖아요. 맞아. 녹취록도 막 나왔었지. 거기에 이제 최경환, 현기환, 윤상현이 다 관련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빼도 박도 안 한 그 녹취록이 다 나왔는데 그거 다 무혐의 처리했잖아. 무혐의. 나는 뭐 이게 가장 큰 것 같고 김진태는 오죽했으면 법원에서 재정 신청했고 재정 신청 받았죠. 인용을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1심에서 200만 원 지금 벌금 나왔고. 그 화성에 누구 장사 누구를 매수한 거 아니에요? 그 전직 의원일 거예요. 전직 의원. 그 육사 나온 선수. 거기도 김성애인가 그런데 이름이. 맞아요. 김성애. 아까 내가 지금 손혜원 보좌관 김성애하고. 김성애. 맞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 북한 갔을 때 경호로 쫓아왔던. 아니 그게 뭐 기소 정도가 아니라 구속 기소해야 할 사안이에요. 그럼요. 후보자 매수했기 때문에 협박도 했고 협박하고 했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김성애가 녹취록 깐 거 아니에요? 다 깠죠. 녹취록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야, 진짜. 이건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6개월이니까. 친박 결사대를 역할을 한 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나 옛날 진보당 계열의 무소속, 이 부분은, 이쪽은 기소거리도 아닌데. 다 기소해버리고. 다 기소를 한 거죠. 추미애 했죠. 이재정 했죠. 그 다음 진선미 했죠. 그 윤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중간에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하고 이 양반이 한 거네 진짜. 압수수색 5번 했다니까. 사무치겠네 여기 윤정호도. 결국 그 이자라고 하는 걸출한 변호사가 변론했고 살아난 거 아니야? 80만 원. 1심에서 살아났죠. 90만 원. 90만 원이? 대부분 사건은 무죄가. 이거는 제가 주워 들은 얘기인데 이 네 사람에 대한 전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정점식이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또 엄청 돌아다니면서 구명운동을 하고 내가 그런 거 아니다. 그 바람에
검찰 내부에서도 저건 진짜 좀 너무하다. 징하다 징해 좀 갈아 넣어. 지 살라고. 네. 그리고 검사들한테 올린 걸 또 과관이었다며? 네. 우리 이 땅에 또 공안들에게 딱 해가지고 또 우리가 나라의 중심이고. 떠나면서? 네. 내부망에 올린 것도 가장. 원래 성격은 어때요? 저는 원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액면으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영감처럼, 걸음걸이도 영감처럼 걷더라고. 공안 검사로 가야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자꾸 하면서, 보통, 우리 이제 법정에 나와서, 법정에 들어가거나 잠깐 휴식할 때는 자연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법조계나 또 우리가 또 학번이 높으면 먼저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예의거든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얘는 빳빳해갖고 근데 그 김서구 그 검사 같은 경우는 이 통합진보당 해산 때는 내랑 맞서서 싸웠지만은 또 이제 검찰 상고법원 반대할 때는 내랑 또 한편으로 해서 토론회도 나갔는데 인사성은 있어. 김서구는 머리도 잘 돌아가고 판사 하다가 어려? 84 출신이고 어리죠. 정점식 이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애를 그니면 내가 계산해볼게 나보다 6년 후배네. 네. 나도 많이 늙었나 봐. 그러니까 나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지만은 머리의 사고가 지금 50년대에 맞아요. 공안식 사고니까. 나는 공산당에 싫어요 그런 거야? 그렇죠. 이승복 어린이야?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할 때 방공 교육 강사 같은 거지. 자, 그다음 전현준. 전현준은 우리 최 변호사가 역시 거기도 법대 84학번이고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PD 수첩 사건에서 그 사단이 나서 임수윤 부장검사가 도저히 기소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게 아웃되고 그걸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장 할 때 그 사건을 맡아가지고 앞장서서 하여튼 기소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건이 워낙 파장도 있고 저게 한 사건이 되면은 수사팀하고 대검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거든요. 과연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서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좀 검사로서 좀 저건 좀 너무 법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리한 주장을 많이 했어요. 전현준 부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기소로 관철을 시켰는데 그 검찰 내부의 평가가 그 후배들한테 참 후배들이 이 양반을 싫어하는 후배들이 많았지.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 나가고 높은 사람한테는 정말 살살 걸고 정말 깍듯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좀 저기 한 사람들한테는 좀 심하게 하신 측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저 양반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도 별로 동정을 못 받더라고. 좀 언론에는 잘 안 나오는데 2016년 말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 했었잖아요. 네, 1차장이었죠. 백남기 농민 사망 그렇죠. 사건 그 1차장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거든. 수사 안 했잖아. 수사 뭉개버린 거에 그 장본인이죠, 이게. 요거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던데. 2016년 말에 2015년 말에 사건이 터진 2016년. 근데 윤곽균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재밌네. 겉으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2015년 말에 터지고 2016년 초에 그렇죠. 2015년 11월 14일에요. 그 사건 그 백남기 그리고 2011년 2016년 그 2월 달에 1차장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거 뭉개버렸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건은 백남기 어르신이 광화문 광장에 쓰러진 게 2015년 11월 14일이거든요. 1차 민중 총공 때죠. 15년 11월 14일. 그러니까 2년 전에 지금부터. 1년 반 전이죠. 맞아. 그리고 그 다음에 2차장 검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자, 윤곽근이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조직에 쓸모가 없다고 하면 가야지 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언론에 노출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정점식 이 사건의 주범. 나머지 윤곽근, 김준모, 전현준이 열받겠다. 지난 70여 년 검찰 공안부는 국가의 존립관전을 위해 범죄와 싸웠다.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옛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송두율 교수 사건이 남는다. 어찌 보면 이제 그 소위
성조기 태극기 집회 세력한테 호소하는 거지. 예. 나를 알아달라.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도 보니까 얼마나 감이 떨어져. 예. 예. 근데 아니, 진짜 구공한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니까. 감이 떨어지기 전에 저거 했어야 되는 광고. 그다음 유상범. 예. 세월호 사건하고 이게 난 감이 안 잡히는 게 세월호 사건 때 3차장 검사했었죠. 2차장 검사? 3차장 검사했었는데 네. 그 지휘한 거에 뭐예요? 세월호 사건에 정윤회. 정윤회 사건. 네. 그러니까 십상시 문건 3차장이 이제 중심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예. 3차장이 중심이 돼서 한 거예요? 예. 중앙지검? 예.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는 지금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도 좀 정윤회 문건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취지로 조국 수석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자마자 뭐 이렇게 보도 자료 내면서 그때는 정윤회 문건에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는 최순실이 없었다. 맞아. 그때 보도낸 자료 낸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예. 그럼요. 그렇게 한번 좀 되들었다가 이번에 또 지금 또 그랬잖아. 재수사하자. 지금 아마 광주 지금 고검으로 보냈나요? 광주 고검 차장으로 보내니까 자기는 지금 그때 세월에서 한치에 부끄럼도 없다. 재수사하더라도 나올 게 없다. 이렇게 좀 대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검사는 받아서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박관천이나 조홍천이가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확인. 너희들이 왜 이 문건을 왜 조사를 시작했느냐, 누구의 지시로 조사를 했느냐, 조사라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부터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서실장이 조사해보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사해보라 그랬다. 그 조홍천 주장 아니에요. 비서실장 지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조사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와대라는 게 정규 조직 비서진 라인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비선이 따로 있더라. 그러면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조홍천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실체를 대해서 파헤쳐가는 게 검사지. 거기에 나와 있던 것은 어떤 식당에서 만난 적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보고 만난 사실이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허위사실이다.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수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음식점 가니까 만난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건 허위사실이다? 그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음식점에서는 좀 만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만났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중국집에서 만났다 그러는데 옆집에 일식집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그럼 그 부분은. 중요하지가 않잖아. 그럼요. 결국은. 이걸 왜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핵심은 이 청와대 자체가 공조직에 의해서 움직여가지 않고 비선 조직이 따로 있고 비선 조직에 의해서 대통령이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아까 얘기 들을 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검사는 그런 거를 본질을 캐치해야 되는 건데. 이걸 왜 만들었냐 도대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대한민국이 난리 났구나. 청와대가 난리 났구나. 이러다가는 우리 대한민국 망한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이란 말이야. 검사지. 우리가 숫자 쓰여서 들었어도 진짜 그래? 근데 그래갖고 내 친구가 그 중국집 하는데 거기서 만난 적 없대. 그러니까 허위사실이야.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그렇죠. 그럼 애들이 거기서 안 만나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잖아. 이 바보 같은 놈아. 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건을 덮으려고 처음부터 기획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박근혜나 우병우가 이 내용은 한 번에 가치가 없는 찌라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잖아요. 찌라시인데 찌라시 유출하면 무슨 죄가 된다고. 그렇죠. 그 앞뒤가 안 맞아. 내용이 찌라시면 유출한 것도 찌라시야. 근데 국가 기밀 유출이야 또. 그렇죠. 쓰레기가 갑자기 국가 기밀이 돼. 검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찌라시를 유출한 거는 아무 죄가 아니야. 진짜 그때 보면 우리 국민들 바보로 본 거야. 글쎄 말이야. 이것은 찌라시다. 그리고
국가 기밀을 유출한 죄로 또 죄를 물었고 감옥을 보내. 국가의 근간을 흔든 사람들이라 그랬어. 그래서 나는 그때도 보는데. 야, 그러네 정말, 진짜. 세월이 지나서 뭐 국민을 바보 취급한 거예요. 찌라시면 얘라고 유출하는 하나마나 그게 무슨 유출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 쓰레기통에 그 들어간 그 뭐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통에 넣잖아요. 쓰레기통 비운 거잖아요. 그게 왜 국가 기밀 국기를 문란한 거야. 그러니까 야 이런 찌라시 쓰레기 버린 거지. 오늘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야 근데 그러니까 그 누구죠 그 자살한 최경희 진짜 울었겠어. 그러니까 오죽 억울하면 그냥 그 자살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의문사 비슷하게 된 거죠. 그냥 집에서 글쎄 뭐 자살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유서도 썼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살의 경위가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자살까지 몰고 가게 되면 타살된 거지. 몰고 갔으면 사실상 타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유상범이 이야기 잘했는데 재조사를 해보자 그러잖아요. 본인이 재조사 해야 돼요. 재조사를 해서 유상범 지금 검사장이 얼마나 무능한 검사인지 아니면 수사의 기본을 안 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나중에 정신 차려서 사표를 내더라도 사표를 보류해 놓고 조사를 한 이후에 징계 혐의가 있으면 징계를 하고 아니면 죄가 있으면 기소를 하는 이거는 직무유기로 기소를 해야 된다고요. 잘 됐어요. 딱 걸렸어. 아니 본인이 하자 그랬잖아. 본인도 사표도 안 내고 하여튼 끝까지 해보자는 거니까. 검사장 그래 한번 해보자. 그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시범 케이스로서 작살내버려야 된다. 멋져. 점잖은 사람이 왜 그 작살이니까 아작을 내야지. 아니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김진모 그렇지 우병우 그렇지 황교안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월호 하게 되면 다 나올 거 아니야 이제. 그렇죠. 이거는 정윤회 문건 이미 두 가지다. 정윤회 문건 들여다보라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월호 재수사해야 되겠다. 제일 먼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얘기야. 그 두 개 딱 걸린 거야 지금. 그럼요. 검찰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이 나기 전에 계속 그 이야기를 했잖아. 이 우병우가 불구속되어지면 검찰이 날아갈 것이다. 왜 그렇게 구속이 되면? 불구속이 되면. 검찰이 망한다. 맞아. 검찰이 날아간다든지. 그냥 우병우가 싸게 구속되는 게 이 사안을 접는 거다. 그렇게 되어지면 불구속되어지면 결국 십상시 문건, 정윤회 문건 수사부터 해버리면 우병우 라인이 능굴채 다 솎아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인사해서 더 이상 할 사람들 없죠? 할 사람 많죠. 뭐 또 많아? 그 밑에 이제 유상범하고 같이 했던 형사 1부장도 또 불똥이 튀었더만. 정수봉이라고. 정수봉. 정수봉도 어디로 갔죠? 이번에 인사가 됐나? 이거 어디 됐을 거예요? 인사했어요. 근데 정수봉 같은 경우는 그 우병우 라인 맞나? 아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유상범 밑에서 3차장 밑에서 형사 1부장 하면서 정윤회 문건 수사를 실무적으로 책임을 졌죠. 실무적으로. 근데 덮지 않았나? 뭘 덮어요? 사건이. 뭔 말이? 당연히 덮었지 그러면 정수봉이야. 뭔 소리야? 아니 형사부장이 원래 이게 뭐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부장이 알아서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1차장 지금 3차장 중앙지검 3차장의 지시를 받아서 진행을 하잖아요. 한 세트를 본 거죠. 실제 한 세트 맞고. 그런데 이제 검찰이 사실은 이게 검찰 내부망에도 당사자 본인들만 폼 잡고 이렇게 퇴임사를 올렸잖아요. 조용하다 그러대. 네.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댓글도 안 단대요.
왜냐면 댓글 달고 까이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심하게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결했다는 것들이 공감대가 있었다는 그렇죠.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인사가 조금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인사에 문제 제기를 하면 자기도 우병우 라인으로 찍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댓글로 선배님 좀 안타깝네요. 그럼 이거 뭐야? 그럼 바로 들여다보겠지.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까지 뭐 할지 안 할지야 모르겠으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조적으로 우병우가 나간다고 글을 올렸을 때 거기다 이제 윤석열 검사도 댓글을 달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누가 하나 나가면 서로 이제 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나름의 문화로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은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처럼 좀 지나친 감도 있었고, 그 그러니까 검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검찰이 이 모양 이 꼴로 된 데 있어서 상본인이다. 네, 말하자면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 거기다가 무슨 뭐 댓글을 달아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것도 조금 민망하고, 네. 또 그런 상황에서 댓글 달아봤자 결국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지 인사에 사실 가장 집중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나한테 또 불이익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올해 2월에 했어야 될 검찰 정규 인사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그럼 거죠. 언제쯤 하나? 이제 하반기 하나? 이제 장관 임명되셨으니까. 장관 임명되고 아마 검찰총장까지 임명되지 할 거예요. 검찰총장 임명도 거의 끝났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임명이라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지명이잖아요. 이제 곧 청문회 끝나고 이러는데 뭐 6월 말 7월 초 돼야 될 거니까요. 7월 달에 인사가 있다고 봐야죠. 검찰총장은 청문회 대상이? 그럼요. 청문회 대상이죠. 청문회 대상입니다. 근데 그 표결은 아니죠. 그냥 못 채택하면 되는. 장관들도 그렇고. 그런데 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검찰총장 하고 난 다음에 인사가 또 계속 있겠죠? 이제 검사장급 인사부터 쭉 돌리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김기동 날아가겠지? 모르죠, 그거야. 이제 몇 사람이 아직까지 사실은 정치 검사들이 날아간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인데, 사실은 쓸만한 사람들 윗선에서는 별로 없어요. 김기동은 알겠지만, 김기동 좀 알죠. BBK 사건 하면서. 그럼 몇 개야, 김기동은? 서울대 84학번이고. 83학번. 83학번인가? 21기. 어리네. 어리진 않죠. 83학번 54살이에요, 지금. 어리진 않아. 거기 이민 안 가, 빨리 이민 가지.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노성건 지금 차장도 지금 대구지검장으로 갔지만은. 저는 지금 박근혜 최순실 1심 재판 끝나면 제대로 액면대로 평가를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건 공소유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아주 제일 기분 나쁜 얘기했어. 전화 예를 들어 우병우하고 안태근이 전화 통화한 거 한 1000통화씩 했는데 왜 그거 조사 안 하냐 그랬더니 노승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출입 기자들이 계속 티타임을 하잖아. 매일 티타임 하면 노성건 차장 만나면 기분이 나쁘대 아주. 이거를 이제 보통 일선 기자들인데 자기가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표현도 하고, 또 검사들도 사실은 기자들도 이 수사는 아주 열심히 해달라는 바람이 있었잖아요. 그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 감정과 똑같아요. 기자들도. 그랬는데 이거 보면 노승건이 브리핑을 하는데 이건 그냥 수사를 안 하는데 말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빈정거리고. 전화 통화한 게 죄가 됩니까? 이게 노승건 말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알아요 좀? 아니, 저는 전혀 몰라요. 83학번인데. 아니, 노승건은 83학번인지 뭔지 잘 모르고, 김기동이 83학번이라고. 노승건은 뭐예요? 어디야? 중앙지검 1차장 하다가 이번에 왜 윤석열 검사장보다 선배인데 그 밑에 있다고 한 사람 있었잖아요. 윤석열 첫 출근할 때 90도로 인사하면서 문 열어준 사람. 21기. 21기. 서울대 출신 아니에요,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 서울대 맞네. 서울대 84학번이네요, 노승건. 2차장이 이정회라고. 공안.
공안 2차장인데 23기. 지금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전형적인 정치 검찰이지. 예. 여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정현. 그 세월호 때 왜 KBS에 압력 넣어서 보도 통제한 거 이거 다 뭉개버렸고. 이것도 아까 이것도 사실은 2차장이면 이 공안 쪽 이거 담당하는데 그 최경환, 현기환, 뭐 윤상현, 그 아까 저 화성, 김성회, 그 부분도 사실은 뭉개버렸고 여기에 원래 수원지검에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하다가 했었죠. 아주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이렇게 악질적이었다 그러대. 여기는 검사장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안경환 법무부 장관 지명된 후에 제가 들은 얘기로 아주 재밌는 현상이 검찰이 기자들이나 뭐 이런 진해 끈앞풀들을 상대로 검찰총장은 현직에서 나올 것이다. 17기가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퍼뜨리고 있어요. 그것도 펌핑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니까 지금 이제 일부에서 취재가 된 바로는 검증을 통과할 만한 사람이 지금 없어서 계속 미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또 비검찰 출신을 총장 시키지는 차마 못할 것이고 이제는 현직에서 시키는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야. 지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보겠다고. 그럼 지들이 산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펌핑해봐라. 절대 안 된다. 절대. 퇴임한 사람 중에 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현직에서는 절대 안 시킬 것 같아요. 현직에서는 안 시키고 지금 그 퇴임한 사람 말이 안 되지, 현직. 그 사람들이 올라와갖고 지금 이제 쫙 해갖고 한 명 남았대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좀 알아도 그걸 뭘 물어봐 여기서. 그러니까 나는 그 7월달 이제 정기 인사 때 이제 지금 검사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장 검사나 평검사들 중에 이명박 정부 그 박근혜 정부 때 진짜 나쁜 정치 검찰 나쁜 일 했던 사람들 많잖아요.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명단 발표해요 이제. 유성 간첩 사건 조작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 이거는 범죄거든.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 그 검사들 고소한 사건에 다 덮어버렸잖아. 그렇죠. 여기 뭐 지금 우리 뭐 연선 동기인데 대표적인 검사가 이시원, 뭐 이문성, 박현준, 최영관, 이창규 뭐 이런 검사들 이런 사람들 손봐줘야지. 그 다음에 천천히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김진태 그 선거법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의 후보 매수 사건, 그걸 덮은 사람들, 지금 검사들, 그 위에 부장검사, 그 지휘 라인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묻지 않으면 허지부지 해버리면 또 다시 그런 사건이 그런 발생할 범죄를 수 저지르는 있다는 거지. 거예요. 그래서 이름 발표하세요.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건의 꼬리표를 우리가 계속 달아야 돼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한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정리하고 좀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예컨대 김진태 무혐의 처리한 그 검사가 최종원 춘천지검장, 박계현 차장, 정봉문 부장, 정봉이야? 정봉문, 시끄럽죠. 장봉문 부장, 장봉문 부장이 이상하고. 평검사는 모르겠어요. 평검사는 누군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 셀프 감금 했다고 해서 야당 의원을 감금죄로 기소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들도 다 알고 스스로도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 암에도 불구하고 감금죄를 적용해서 수사하고 기소 다 했잖아요. 결국 이제 김현도 기소한 거죠. 김현 그 다음에 내리사인 안민석, 그 다음에 독립 누구요? 독립운동의 선자 이동걸 다 기소됐었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게 뭐 사실은 그 옛날에 그 정년주 사장 기소했던 것처럼 주장 자체로 공소장 자체로 죄가 안 되거든. 그게 다 1심에 단부제 났었잖아요.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윤웅걸 이것도 공안통인데 윤웅걸 2차장 팀장이 아까 그때 이정혜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그게 그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그 다음에 또 NLL 예. 수사했던 남북 정상회의록 관련 수사. 예. 김무성 면죄부 주고. 그럼 그 관여했던 그러니까 라인이 조영건 같은 뭐 조영건 지검장. 지검장은 이제 뭐 수사는 할 수 있지. 예. 오픈 썼어요? 네. 내가 벗었어요. 그때 그 윤석열하고 네. 한바탕 하면서 댓글 사건 수사방에 했던 사람. 그다음에 그때 이진환 2차장이라고 대학 동기인데. 네. 아, 조영건이 그때 중앙지검장이었었구나. 그래갖고 댓글 수사 못하게 하고 채동 찍어 내린 사람. 그럼. 이때가 조영건 지검장이고 그 밑에가 이진환 2차장. 맞아, 기억이 나네, 이제. 대학 동기인데. 예. 그 기여기자 성추행 때문에 뭐 진작에 거기 대구 또 가서 예. 성추행, 여기서 성추행으로 또 했다가 옷 벗었을 거야. 예. 벗었어요. 옷 벗었는데 우리 대학 동기 모임은 못 나와. 아, 대학 동기예요 또? 네. 그 대학 동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어? 성추행도 하고? 아니, 나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해봤는데. 예. 우리 대학 동기야. 대학 다닐 때도 한마디도 안 했고. 법대야 또? 예. 검사할 때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예. 보통 이제 웬만하면 대학 동기. 그 다음 박성재 그 밑에. 그래, 박성재 부장검사. 여거든 검사, 담당 검사는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적어도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조영건. 두 사람은 이제 날라갔으니까. 이진환. 아니에요. 그래도 조사해줘, 그거는. 이게 범죄가 되면 기소를 할 수 있는 거고. 다 조사해봐야지. 이런 과거 사건 박성재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직에 있겠지. 그 인사할 때 딱 꼬리표를 달아갖고 다 적용을 해야지. 예. 다 됐어요? 자, 오스트리아식 그 검찰 개혁. 그거는 다음에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뭐 짧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느닷없이 지금 뭐 오스트리아가 어쩌고 지금 나간 김수남 총장하고 지금 이번에 된 봉욱 차장이 이제 오스트리아 얘기를 했는데 나름 이제 검찰이 그 검찰 개혁 방안에 저항하는 논리라고 나름 생각한 게 지금 오스트리아 검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언제 한 번도 오스트리아 검찰이 세계적으로 선진 검찰이라고 누구도 인정한 바가 없고 대한민국 검찰에서 오스트리아 검찰을 본따야 되겠다고 얘기한 바가 한 번도 없었고 나는 찾아낸 거야. 어디 그렇죠. 숨어 있는 걸. 어디 하여튼 빌붙을 걸 하나 찾아낸 거예요. 검찰 권력은 약화시키지 않고 마치 개혁을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수위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 공수처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 수사권 분리는 못 받아들인다. 그다음에 영장 청구권 이런 것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소위 그 외국의 예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를 찾다가 지금 오스트리아 검찰이 최근에 헌법에다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주의 같은 걸 명시를 하고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라는 식으로 한국 검찰하고 유사한 지위로 가는 거를 지금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나 갖다가 마치 외국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처럼 오스트리아가 검찰 선진국인 것처럼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경험과 그 제도를 운영해 온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그게 판단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다가 하여튼 지금 이제 그런 명분으로 지금 찾아낸 거라서 그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공수처는 왜 받아들였느냐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시간에서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공수처 생겨봤자 우리가 가가지고 또 그 공수처의 그 핵심 인력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뭐 크게 손해는 아니다. 우리가 가서 또 공수처를 장악하자 이런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수처를 해갖고 우리가 말아먹고 나머지 검경 수사권 분리 못하게 하고 지금은 이 검찰 권력 말고 날도록 쫙 가겠다. 그렇죠. 그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국정자문위원회인가? 국정자문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인가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거기에 검찰에서 너희들 기획안 내놔라.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럼요. 법무부 장관 들어가고 검찰총장 들어오면서 법무부에서 검사들 원대 복귀 다 시키고 법무부에서 그 개혁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마음은 뻔한 거죠. 오늘 통계가 나왔는데 보니까 국실장이 뭐 60몇 명이가 있더라고 법무부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국실장급이 10기짜리인데 그 뭐 9명이 검사라고. 교정국 교정본부 빼고 하나만 빼고 다 검사하고 뭐 64개 뭐 과장 중에 22개라는 그 32개라는 거 아니에요. 현재 올해 직제에 따라 법무부에 몸담고 있는 검사는 실국장급 7명 포함 모두 71명이에요.
이런 통계를 나한테 좀 배워. 그걸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정확하지 않았잖아. 71명. 뭐가요? 올해. 국실장 포함해서 가장 합쳐서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합쳐서 내가 봤더니 70명이었던 것 같아. 71명. 아니, 이거를 밑에 검사들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국실장 자리가 사실 거의 대부분 차관인데, 그렇죠. 그 밑에 과장이 중요한 거예요. 예. 또 검사장 자리는 검사장이 차관급 아니에요. 법무부와 대검도에 총 48개. 이거 참여정부 때 이렇게 늘려놓은 거야. 참여정부 때 55개까지 늘린 걸 그나마 줄여가지고 지금 48개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은 계속 하는 거죠? 오늘 끝나는 거예요? 아니, 법무부 장관,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으니까, 이제 슬슬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검찰 인사하는 걸 보고 우리가 또 계속 팔로우를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감나라, 감나라, 배나라, 훈수를 둬야지.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완투펀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